오래되셨네요. 지금까지 돈이 없으시다가 1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속이 시원하다. 네, 안녕하세요.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뭘까요,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양육비 이슈입니다. 양육비 이슈입니까? 네, 또 양육비 이슈 하면 우리 강영원 변호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강 변호사님은 양육비 이행원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양육비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한번 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1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당시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2억을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전업 주식 투자자인데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저 전세금 2억만 받고 이혼에 협의해줬습니다. 당시 두 아이 양육비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남편은 1년 후 1년만 주더니 이후 10여 년간, 오래되셨네요. 10여 년간 단 한 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했지만 제 전화를 거부합니다.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사례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양육비 주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속이 시원하다. 네. 양육비행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육비행법은 이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법무법인 승인과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공동으로 대리한 형사사건 1호 사건이 있었죠. 네네. 네. 그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12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계셨고 그 기간 중간에도 해외 도피도 자주 하셔서 소송을 해도 행방을 찾을 수도 없어서 실익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양육자가 굉장히 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행법상에 다른 조치를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셔서 형사처벌로 이제 처음 1호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사건을 맡아주신 경찰관 분들이나 검사님이 모두 이거를 중요하게 보셔서 네, 이제 아직 처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육비 채무가 1원 한 장 빠지지 않고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정말로 본인이 처벌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가니까 네. 그동안에 한 푼도 주지 않았던 네. 돈을 그냥 한꺼번에 네. 주게 된 거죠. 네. 네. 1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돈이 없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마련을 하신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형사 고소를 그냥 완전 최후의 수단이고요. 먼저 하실 게 이제 이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감치명령 신청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행명령과 감치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양육비행법상의 제재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까지. 네. 이 네 가지 조치를 취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이행명령과 감치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행명령하고 그 다음에 또 미이행이 있어야 되니까 감치 받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감치를 받고도 안 주는데 또 1년이 있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나머지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본인도 좀 본인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좀 이렇게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되면 이제는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출국 금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안들은 대부분 양육비를 이행을 받는 걸 저희가 보거든요, 눈으로. 저희가 경험을 하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이 남편은 건물까지 있잖아요. 건물주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연자분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그죠. 생각되는 게 남편이 건물주고 네, 건물주이고 네. 아주 좋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음. 참 다행인 사례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례자가 이혼 후에 1년 동안만 양육비를 이제 받았고 그 이후에는 못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미지급 양육비가 2억 8,80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총액으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시효가 있지 않나요, 변호사님? 예, 이제 통상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혼을 해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이제 양육비를 정하셨을 경우에는 3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판결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과거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의 시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양육자분들은 내가 지금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자한테 내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니 달라 이런 메시지나 이런 자료들을 꼭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효가 중단이 예. 되니까요. 네. 자, 그 부분 그래서 빨리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청구를 못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조금 서둘러서 본인의 권리 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기만 하면 돈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른 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른 강제 집행 조치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 있고요. 은행에 네. 있는 예금을 압류 출심을 한다던가 또 이분이 전업 주식 투자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증권사에 있는 예수금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출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그 비양육자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좀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집에 있는 그 유체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고 권리구제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서두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